지난 4일 하루 경남에서는 다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나 경남에서도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양산시가 6월 지방선거에 또 다른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벌써 9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해시 의원들을 가야방송 오픈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의원들과 함께 제8대 김해시 의회의 4년을 되돌아보고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한 환자가 더 힘든 일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의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일 하루 경남에서는 16,187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역별로는 창원이 5,941명, 김해 2,636명 순이고 진주와 거제, 양산에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모두 16명이 발생했는데 60대부터 90대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경남 지역의 총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3만 명 줄어든 12만 8,7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계산해보면 약 18,000여 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과 김해, 진주, 양산, 거제, 통영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대, 50대, 30대 순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정점 이후 최대 3주까지 여파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신도 말기암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김재용 씨인데요. 기부를 받은 병원의 김현주 수간호사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힘든 지역에 따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재용 씨께서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는 소식인데요. 무려 1억여 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병원으로 어떻게 기부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이분은 저희 호스피스 병동 오기 전 한 1년 정도 저희 본원에서 암 진단도 받고 그다음 항암 치료 하셨던 분이고요. 1년 동안 치료 쭉 하시다가 더 이상 이제 항암의 의미가 없다고 이제 되면서 호스피스에 권해지고 또 그러면서 제가 면담을 시작하게 됐고요. 면담 과정에서 호스피스에 오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셔서 같이 이렇게 연결됐는데요. 오셔가지고 저희가 보통은 신청 면담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면담 과정에서 당신 스스로 여태 살았던 생애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얘기를 하게 됐어요. 궁극적으로는 말기 환자니까 당신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례하고 이런 거 다 여기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호스피스에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자신도 투병 중인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힘드셨을 텐데 혹시 전달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부했던 부분은 당신 이제 이렇게 장례까지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말기로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써달라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기부를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하셨죠. 네, 이 기부금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환자분이 컨디션은 안 좋으시긴 하지만 저희가 그 기부를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너무 이르고요. 좋은 뜻에 쓰여지거나 아니면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께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간병하는 거나 기타 이렇게 사용되는 금액들이 있을 텐데 그 일체 금액도 지금 기부라고 하셨던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더 일괄 정리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좋은 데 쓰일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 고민은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담아 전해진 이 기부금이 좋은 곳에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수간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의 또 다른 격전지 하면 양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뺏고 빼앗는 낙동강 벨트로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지만 그만큼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읽기 어려운 곳으로도 평가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도 양산이어서 정치적 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양산시장 예비후보 벌써 등록만 9명에 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데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양산에서 저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이 당선된 건 4년 전입니다. 그 후 2년 뒤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한 20대 총선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각각 선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양산의 선택은 53.52%,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이 분위기라면 6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승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살았고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며 내려올 평산마을 사저가 있는 양산시는 현직 민주당 시장이란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변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지도 미지수입니다. 복잡한 셈법 속에 양산에선 현 김일권 시장의 재선 도전이 점쳐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훈 전 경남도 의원과 박대조 전 양산시의원, 박재우 양산시의원과 박종서 전 양산시 도시건설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효훈 전 국무총리실 행정관과 나동연 전 양산시장, 이용식 양산시의원, 정장원 전 양산시 행정국장과 한옥문 전 경남도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낙동강을 마주한 서부상권과 함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거나 선전하는 일명 낙동강 벨트의 주요 도시 양산. 당내 경선부터 김일권, 나동연 전현직 시장의 네 번째 리턴 매치 성사 여부까지 다양한 관전 포인트만큼 선거 분위기도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회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4일 제8대 김해시 의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현역 김해시 의원들에게 직접 4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야방송 오픈 스튜디오에서 김영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의원 하성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류시의원 이정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들 제8대 김해시의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8대 시의원님들의 어떤 연구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좀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라든지 시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좀 더 역동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우리 이번 8대 김해시의회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저는 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열정적으로 4년간 우리 23분 의원님들이 의정한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김해시 의회를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나 5분 발언에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많았고 이 시정질의나 질의문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 좀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5분 자유 발언은 민주당 쪽에서는 참 거기 숫자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천 기준을 삼으니까 시정질의에 대한 그런 내용 면에서 좀 부실한 면도 있지 않았나. 저 야당 의원으로서 볼 때는 그렇고 또 우리 야당 의원의 또 시정질의는 우리 시정의 잘못 또 견제 역할 그런 거는 충분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공천 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런 거를 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어본 발언이 많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시민과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본 발언을 통해서 그 어떤 집행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정 질문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나. 네, 의원님들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더 나은 김해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성이 현재 제가 7대에 들어왔을 때는 의원 22명에 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8대에는 의원 23명 중에 여성 의원이 5명이 불과했는데 여성, 남성을 떠나서 우리나라 김해 시민의 대표성을 띈 시의회이기 때문에 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대표가 너무 부족했다는 점, 그래서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진출해서 김해시 여대 구에서는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래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8대 의회에 경험하면서 젊은 패기와 다선 의원들의 그런 균형적인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 김해시 9대 의회는 젊은 패기와 다선의 경험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 지역 곳곳에서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중남부 지역은 지난 3월부터 나무 심기를 시작했는데요. 기온 상승 등 기후 변화 때문에 4월 5일은 나무 심기가 늦다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목 행사를 앞당겨 치르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환경단체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봄 국민의식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자는데 응답자의 56%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역사성과 상징성 등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일단 4월 5일 식목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미래 가치를 위해서라도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제때 심을 수 있도록 알리는데 식목일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지금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8월 열릴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하고 주요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5일 오후 창원의 한 기업에서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류병현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을 만나 대회 성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오는 8월 29일부터 8일간 창원 컨벤션센터 등 경남의 8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 만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전통시장별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해시는 각 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고객과 매출이 늘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전기연구원 투자기관 등은 5일 시청에서 창원 강소연구 개발특구 기업 입주공간 활성화와 투자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기관들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기업과 창업기업 등의 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협약을 통해 특구 내 기업 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